샤샥! 샥! 샥!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저를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아니면 뭐 처음 요 강의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는데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는 소프트웨어 꼰대강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수업이 짧잖아요. 대학 수업이란 게 한 학기도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 좀 이거는 좀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었는데 공부해 보니까 오, 오이씨, 슉!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알면은 좋을 것 같다. 뭐 특히 딥러닝 관련된 내용, 아니면 소프트웨어 임플리멘테이션 관련된 내용들을 틈틈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샥! 샥! 올리고 있습니다. 아, 샤샥 이거 깜짝 놀라셨죠?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 전부터 강의를 하다가 지루해가지고, 그리고 학생들도 좀 잠이, 학생들이 아니죠. 야,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잠 좀 깨라 해서 한번 샥!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좋은 게 있어. 샤샥 하니까 내가 잠이 깨, 내가. 그러니까 저도 좀 흥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힘든데 힘이 나.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좀 꼴값 떠네. 저 꼰대 교수님 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드시는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꼰대 강의다 보니까요. 제가 할 말을 다 합니다. 하고 싶었던 얘기. 강의 뭐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아, 여보, 강의를 뭐 20분 이상 찍으면 그거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당신 좀 제발 좀 각성해. 근데 그래서 제가 늘 그렇거든요. 내 마음이야. 보기 싫으면 안 보고 꼭 필요한 사람은 보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길어서 상당히 졸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좀 상당히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 이유는 요거 하는 시간입니다. 어드저니. 네, 인사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도 가리키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나오죠.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쓰는 이제 사업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젝트 관리. 요게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는 프로젝트죠. 뭐 항상 시작하고 끝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하고 끝이 없으면 이건 뭐 운영유지인 거죠. 프로젝트라고 부르지 않아요. 운영유지 프로젝트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강의가 하나의 프로젝트, 저는 이제 미니 시리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미니 시리즈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말 드리려고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강의도 길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거 꼰대 강의 소리, 꼰대 소리 또 듣는데. 제 채널 이름이 왜 꼰대 강의겠어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죄송해요. 교수님들이 원래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뭘 했냐면 오픈 AI의 휘스퍼 모델이 있습니다. ASR 모델이죠.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그니션. 사람이 말하면 알아들어가지고 글자로 바꿔주는 거. 음성 파일 렌즈는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모델을 들고 있죠. 모델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베이스로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거를 한 큰 덩어리로 잡았었는데 그게 끝났습니다. 요 바로 앞 강의에서. 지금 기분이 겁나 좋아. 프로젝트 끝날 때가 제일 좋죠. 또 집에 가서 참이슬, 우리의 영원한 딸 이슬이 이슬아 일로 와 해가지고 참이슬도 한잔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뭐 그간에 진행되었던 거,
그리고 미니 프로젝트다 보니까 요 다음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놀래지 마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소개 좀 하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도 좀 얘기 좀 하고 그런 것들 얘기하려고 그래요. 애초에 제가 요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들은 여기서 시작했죠. 이제 우리가 청주대학교다 보니까 뭐 서울에 있는 대학원 모교이기도 한 서울대 뭐 이런데 뭐 카이스트 이런 데들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 지방대의 서러움이죠. 뭐냐면 학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는 계속 줄고 학교는 유지돼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활로를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유학생들을 유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특히 청주대는 뭐 중국 학생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그리고 동북아의 맹주는 한국이죠. 한국 말고 뭐 몽고나 저쪽에서도 와요. 다른 나라 몽고에서도 꽤 오고 또 많이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래는 제가 석사를 미국에서 했거든요. 미국으로 유학 가려면 당연히 영어 공부해서 가잖아요. 근데 막 유치하다 보니까 유치하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이렇게 모셔오다 보니까 어학 능력이 안 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수님들이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영어로 알아들으면 좋은데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쪽 동남아 학생들이 영어도 못하는 거죠, 잘. 그리고 교수님들도 자기가 영어 전공이 아니면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영어 강의가 힘들죠. 저는 영어 강의를 매번 하니까 힘들지가 않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걸 샀어요. 얘가 뭐냐면 이어폰입니다. 이어폰. 무선 마이크. 요거를 사가지고 이제 강의실 컴퓨터에 요거를 설치를 해요. 동시 통역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닥줌 라이브 캡션 한 다음에 마이크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텍스트가 나와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여기다 마이크다 대고 무선 마이크다 대고 말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한글 나오고 영어 나오고 뭐 중국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자막 공유방도 생성돼서 뭐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찍으면 이제 QR코드 나와서 찍으면 거기 뭐 이렇게 방을 등록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칠판이 그러니까 화이트보드나 이런 게 멀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요게 좀 딜레이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요게 PPT 화면이거든요. PPT. PPT 화면인데 PPT 화면을 이렇게 가려요. 그러니까 PPT를 다시 작성해야 돼. 이것 때문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서. 너무 화면이 가려서 불편하기도 하고 예측 정확도도 가끔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 뭐 우리나라가 이제 데이터 강국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빅데이터, 데이터 댐 사업을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AI 허브 같은 게 있잖아요. 한국어 음성 데이터도 정제가 잘 된 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시켜서 이렇게 설치 없이 이거를 꼭 해야 되나 난 이게 불만이었어요. 이거 하면은 뭐 업그레이드 하려면 로컬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패치 파일 받아서 다시 업로드 해야 되고 뭐 네트워크 연결 안 되면 뭐 뭔가 짜증이 다 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돈 주고 쓰는데 뭐 그닥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거 만든 회사를 욕하는 건 아니고 이제 불편 사항을 얘기한 거죠. 이 프로젝트의 이제 모티베이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좀 만들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나왔던 길을 좀 돌아보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제가 무슨 프로젝트를 했냐면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받아요.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합니다. 피스포 모델을 파인 튜닝해요. 뭐를 가지고? AI 허브 데이터로. 그러면 우리만의 모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로컬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뭐 뭐뭐.mp3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글자를 잘 바뀌는지 먼저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봤냐면 로컬 라이브 ASR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쭉 요 마이크 있죠? 마이크에다 대고 쭉 얘기를 하면 글자로 잘 바뀌는지 그걸 했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죠.
서버나 클라이언트 서버, 뭐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면 어떠냐. 로컬에 소프트웨어를 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설치 안 되고 그냥 브라우저에서 바로 띄워줄 수 있다면, 정보를 시연해 줄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디든지 크롬이나 뭐 엣지나 뭐예요 요즘에 사파리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마이크만 설치되어 있다면 어디서든지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아마 이런 서비스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프로젝트를 또 나눴죠. 일단은 파일을 서비스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여기 할 때는 프로그레스 반 없이 하자. 그냥 스피너만 돌아가게 하는 거죠. 요번 미니 프로젝트가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을 쭉 첨부해서 웹페이지에서 클릭하면 그냥 쭉 음성을 글자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끝나면 음성 파일이 길면 서버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스피너가 빙빙빙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말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또 한번 해보고, 맨 마지막에는 로컬에서 라이브로 서비스하는 거 했죠.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도 했죠. 파일로 서비스 하는 것도 했죠. 그러면 이걸 다 합쳐가지고 모든 우리가 여기서 핵심 기술이 축적이 될 테니까, 핵심 기술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거죠. 축적이 되면 그러면 마이크에다 브라우저에 띄우고 마이크만 있으면 대고 얘기하면 실시간으로 좀 더 이쁘게, 좀 더 정확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만들어 보는 게 우리 목표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파인 튜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컬에서 하는 것도 프로젝트 2로 잡았는데 얘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프로젝트 3. 얘가 지금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갈 거는 얘로 갈 거예요. 프로젝트 4. 그래서 얘 끝나면 모든 핵심 기술들을 종합해서 최종 마지막 요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넥스트 타겟은 뭐가 되냐면 가려지네요. 그래서 요게 넥스트 타겟입니다. 다음에 할 거. 그 다음에 끝나면 요거를 할 거예요. 우리 많이 달려왔죠. 한 이만큼 달려왔으니까 많이 한 거죠. 얘는 거의 뭐 이제 할 게 없어요. 핵심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소스 코드도 다 있고 요거로 갈 겁니다. 해왔던 과정은 제가 여기에 정리해 놨다 그랬죠. 파인 튜닝 하는 것들은 그 유튜브 여기 링크 해보면 다 있어요. 이렇게 파인 튜닝을 22번의 강의에 걸쳐서 제가 쭉 해서 유튜브로 쫙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한 거 있죠. 요거 요거는 여기에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에서 하는 거는 여기 해서 유튜브에 쭉 올려놨으니까 요 링크 타고 필요하신 부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겁나 좋죠. 이거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교수님 있어? 제가 이거 한 이유도 있죠. 몇 번 설명했었는데, 저도 유튜브에서 강의 많이 들어요. 뭐 MIT나 스탠포드에서 오픈되는 강의들도 많이 듣고, 또 현지 개발자들이 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강의들. 그런 것들은 제가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데, 그 강의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 연관 리스트가 뜨잖아요. 아니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삽질 하지 말라고. 그것도 시간 아까운 거죠. 재생 리스트에서 뭐 자동 재생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특히 챕터 4를 하고 오시면 편해요.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소스 코드를 다 재활용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사실 많아요. 많은데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딱 여기다. 현재 미니 프로젝트 2 요게 미니 시리즈 2는 뭘 했었냐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제가 있죠. 제가 뭐를 하죠? 네, 말을 하죠. 그러면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마이크에서 음성 시그널을 받아서 컴퓨터로 들여보내죠. 그러면 하드웨어를 셀렉션 해야 되죠. 마이크를 셀렉션하고, 그러면 요거 셀렉션 하는 거를 파이썬으로 코딩 해줬죠. 그러면 여기 음성 검출 알고리즘이 있죠. VAD라고 하는데, 얘를 통과시킨 다음에
우리가 사전학습시킨 ASR 모델을 가지고 쫙 얘기하면 글자가 나오는 거. 얘가 미니 프로젝트 2였죠. 그래서 깃허브에는 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요 내용. 로컬 라이브 ASR. 얘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한 프로젝트는 뭐냐면, 얘죠. 어떤, 이 컨셉은 이랬어요. 제 모티베이션은, 어떤 두 분이, 제 친한 교수님이 상담사요. 막 얘기를 해. 얘기를 하니까 다 기록을 못 하니까 나중에 그 의료 데이터나 상담 데이터로 쓰려면 녹음을 하죠. 녹음을 하면 음성 파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사무실 가서 제 친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다 쓴대, 글자로. 저 음성 파일 들으면서.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열어요. 그런 다음에 파일을 첨부해. 첨부해서 여기 서버로 보내는 거죠. 주로 mp3 파일일 겁니다. 근데 뭐 파일 종류는 상관없어요. 모든 파일이든지 다 돼. 음성 파일이면 다 되니까. mp3 가면 GPU 같은 고성능을 가진 저는 3090. 이렇게 열악합니다, 저희가. 3090 GPU가 하나 달린 서버에서 처리를 해서 요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쓰겠죠. 써서 글자를 보내면 여기에 글자가 달리 리절트를 확인하는 거죠. 처음에 와스나 엔진엑스나 뭐 UWSGI, 구니콘 같은 거 안 쓴다 그랬죠. 그리고 좀 약간 미적으로 아름답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 가면서 점점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피니시 된 거예요. 이거 끝난 거에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끝난 거는 여기에 있어요. 요 동영상에 관련된 모든 링크에 들어가면 유튜브 밑에 보면 여기로 바로 온 링크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타고 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속상하죠. 한 번 더 가야 되죠. 또 다음 단계로 갈 건데, 다음 단계는 요거였죠. 요거로 갈 겁니다. 요 넥스트 스텝으로. 넥스트 스텝에서는 제가 뭘 해보고 싶으냐면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죠. 어, 이게 프로그레스 바를 적용을 시킬 건데, 지금은 업로드하면 이게 뭐 스피너 같은 것들이 색깔 바뀌면서 깜빡깜빡 하고 있고, 업로드 끝나면 처리할 때 깜빡깜빡 하고 있고, 이런 건데, 이러면 몇 퍼센트가 진행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를 쓸 건데 소켓 IO 패키지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조금 더 좀 좋게, 지금은 아주 로우 데이터죠. 그냥 뭐 줄바꿈만 해줬는데 좀 더 예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 스테빌리티를 좀 향상을 시키려고 그래요. 현재는 그냥 로컬에서 개발한 거랑 똑같은 형태가 돼버렸죠. 로컬 호스트, 서버에서 로컬 호스트인데 원래는 접속이 안 되지만 VS 코드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냥 저 클라이언트 그 머신에서도 볼 수 있게. 지금은 다 그렇게 했어요. 아마 하이참이나 다른 편집기들도 그게 지원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무리가 있어서 저는 엔진엑스를 달 겁니다. 여기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오면 여기가 서버가 될 텐데, 서버 맨 앞단에서 웹 서버가 받을 거예요. 엔진엑스가 받아서 와스를 돌릴 겁니다. 와스는 UWSGI 아니면 이게 파이썬이기 때문에 구니콘 둘 중에 하나. 제가 체력이 되면 두 개 다 해보고요. 안 되면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적용해야 되겠죠. 지금은 HTTP인데 너무 불안하죠. HTTPS. 왜냐하면 이 음성 파일도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죠. 이거 누가 쓸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의료다, 상담이다 이러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엄청 많이 들어있을 텐데 그거 보호해줘야 되죠. 나는 몰라. 그냥 로컬호스트에 HTTP 시큐어 버전이 아니라 그냥 막 써. 야, 뭐 털리면 내가 털리는 거냐? 너 뭐 그냥 해킹 당했다고 생각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스테빌리티하고 시큐리티,
안정성하고 보안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제 추가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프로젝트 뭐였죠? 4번이었나? 자꾸 예, 프로젝트 4번 다음 타겟에서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택 플랜 같은 거 다 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경과였습니다. 그간의 성과. 이거를 통해서 파인 튜닝, 요거에 얘는 우리는 핵심 기술을 확보한 거죠. 그 다음에 웹, 그 다음에 뭐 연동, 웹하고 그 다음에 백엔드, 특히 백엔드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술들을 많이 배웠죠. 그리고 예전에 프로그레스 바를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맨 위에 가면 서버 모니터링 관련해 가지고 요 서버 모니터링을 프로그레스 바로 처리하는 것들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서버의 상태를 보는 거죠, 프로그레스 바는. 그래서 제가 서버 모니터링이라고 했는데 모니터링 뭐 기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좀 공부했고 뭐 HTML도 좀 했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AJAX 뭐 그다음에 부트스트랩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가 다 지금 확보를 한 거죠. 다음 스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 소감인데 이제 프로젝트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힘들어요. 강의 찍는 것도 힘들고 교수님들이 사실 저같이 그냥 능력 없는 사람이야 안 바쁜데 사실 교수님들이 좀 많이 바쁘거든요. 저도 바쁠 때가 되게 많고 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가끔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해야 되나? 근데 말은 뱉어놨으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시간에 쫓기는 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회의감은 아니고 이거 의구심이 들었는데 회의감 약간 리그렛 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거고, 의구심은 뭐였냐면 아, 내가 이걸 찍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엔드나 프론트 기술들은 계속 바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해서 찍어 놓은 기술들이 한 내년에는 아무도 안 쓰는 기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쓰는 기술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괜히 삽질하는 거 아니야? 괜히 안 그래도 꼰대인데 이번에 진짜 꼰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얘는 시간에 쫓기는 거. 이게 이제 기술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뭐냐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편파적이에요. 수업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아, 딥러닝의 뭐 음성인식 모델이다. 그러면 신경망은 뭐고 이론은 이렇고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한 학기가 끝나요. 다른 쪽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수업을 하면 야, 네트워크 통신은 뭐 HTTPS는 뭐고 보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거 하고 한 학기 한 과목 끝나. 그다음에 서버 구축 또 한 학기 끝나. 데이터베이스는 또 따로 들어. 그러니까 이게 연결을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 거죠. 뭐 잔뜩 있으면 뭐해. 이렇게 목걸이처럼 다 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있잖아요. 네트워크 연결이 돼야 된다. 나중에 큰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에 뭐 딥러닝,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이것도 찍어야 되는데 큰일이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트랜스포머. 얘 기반으로 한 거를 제가 강의를 해도 실제로 요즘엔 빅 모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데이터 많으면 좋아져. 성능 좋아지는 게 입증이 됐어요. 아무리 좋은 뭐 알고리즘을 내가 이렇게 잘 바꾸고 뭐 전 세계 대학원에서 지금 난리 났죠.
박사학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7, 80% 교통정리 된 게 뭐냐면, 야, 대충 트랜스포머 쓰고 데이터를 겁나 때려박아. 그러면 거기서 거기고,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 올라가. 그러니까 빅모델도 프리트레이닝 시켜놓고 뭐 파인 튜닝해서 쓰라는 거죠. 야, 돈 없는 애들은 파인 튜닝하고, 돈 있는 애들은 오픈 AI처럼 겁나 빅모델 만들어서 니네는 돈 벌고, 돈 안 되는 건 오픈해줄게, 피스퍼처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요거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하고, 훈련시키면 얘가 모델이 나오죠. 트레이닝이 끝나면 모델을 확보한다고 해서 실제로 서비스 한다는 거하고는 서로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다른 스토리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하려면 보안도 알아야 되죠. 여기 네트워크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프론트도 알아야죠. HTML, 이거 삼형제 있죠. CSS, 자바스크립트, 뭐 이것도 알아야 되고, 뭐 노드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런 기본 개념 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 기타 등등 부가 기술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엮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현직 전문 개발자가 아니라 학교에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라, 실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는, 야, 쟤 또 무슨 나와서 뻘짓 하지 마라, 샤샥 내가 날려버릴 거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코드들이 아름답지 않고,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좀 맞지 않는 설계 방향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리팩토링 한번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 그거는 그거였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일련의 모든 프로세스를 한 번씩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하려면 돈 주고 들어야 되거든요. 국비 과정에 들어가서 한, 한 짧게는 2, 3주, 길면 뭐 두세 달 정도 이거 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 받으려면 돈을 많이 내든가, 이제 국가에서 돈을 내는 거죠. 한 과정 운영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요. 여러분들은 공짜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세금을 엄청 진짜 물 붓듯이 쓰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과정에서 강의를 해요. 또 돈 줘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유튜브로 찍어놓으면 보지 않을까? 여기도 보는 사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그리고 댓글을 보면은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이걸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돈 받고 하려면 이거 강의 오픈 못 하죠. 왜냐면 이런 강의들 해가지고 조금만 잘 다듬어가지고 밖에서 온라인 과정 운영하면 저한테 시간당 몇십만 원씩 줍니다. 진짜로. 근데 그런 것들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공유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시간, 내가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단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주로 학생이 되겠죠. 직장인들은 못 가요. 가려면 퇴근하고 6시, 7시 끝나고 뭐 직장 정리하고 가서 또 수업 듣고, 아무리 공짜라지만 힘들죠. 그 다음에 더 양질을 들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일타 강사들이 하는 거. 패스트 캠퍼스나 뭐 유데미 이런 데는 싸지만, 뭐 그런 것들 들으려면 뭐 돈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그렇게 좋냐? 퀄리티는 좋죠. 좋은데, 그분들은 돈 받고 하니까 유료는 좋아. 일단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료다 보니까, 그런데 또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처자식 있는 사람들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나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그래서 이런 회의감이나 의구심이 많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좀 프로젝트, 최종 프로젝트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완성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틈틈이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다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긴 시리즈다 보니까 이거를 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쭉 연속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참고용으로 들을 건데,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미니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는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뭐 가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한테 큰 힘이 되시는 저의 그 이 회의감과 의구심을 날려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은 감사해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거든요. 아이디밖에 안 나가서 아이디만 보면 이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학생인 건지 직장인인지 잘 몰라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요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요 프로젝트 미니 시리즈를 이제 끝내는 인사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미니 시리즈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리즈에 보자. 감사합니다.